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강학습팀의 김현성입니다. 오늘 발표는 주정원님, 백승원님, 이도현님, 박혜진님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알고리즘으로 2017년 오픈AI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바로 논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인데, 본 논문에서는 인트로덕션에서 기존에 있었던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딥큐러닝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만 연속 컨트롤 도메인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바닐라 폴리시 그라디언트 같은 알고리즘은 데이터 효율성과 모델의 강건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TRPO, 트러스트 레지온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드랍아웃과 같은 노이즈를 더하거나 정책 모델과 가치 함수 모델이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구조에서 이 알고리즘과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각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학습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저자는 폴리시, 프로버빌리티, 라티오, 클리핑 방법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오브젝티드 펑션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너무 복잡했던 알고리즘이 아니라 퍼스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이제 좀 더 단순한 최적화 방식을 만족을 하면서 TRPO의 성능을 유지하는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에 넘어가기 이전에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폴리시 그라디언트 메소드인데 일반적인 정책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책 학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목적 함수를 설계하고 이 목적 함수를 어, 미분함으로써 이제 정책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정책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론인데 이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법에서는 정책을 업데이트할 때 매우 크게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또한 문제점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트러스트 레지온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위에서 이제 정책 업데이트가 매우 크게 일어나는 문제점을 막고자 제안된 알고리즘으로서 어,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오브젝티드 펑션을 둠으로써 이제 정책이 업데이트 할 때 그 업데이트가 되는 크기의 이제 제약 조건을 둠으로써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 알고리즘인데 이런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라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는 크립트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드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오브젝티드를 설계를 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있었던 너무 복잡한 문제를 또 해결함과 동시에 그런 TRPO의 성능을 유지하는 그런 오브젝티드 펑션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오브젝티드 펑션을 보면은 먼저 이 R 세타가 있는데 먼저 분모에는 파이 세타 올드 그리고 분자에는 파이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올드는 그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정책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세타는 이제 정책 업데이트 한 후에 이제 정책의 파라미터를 의미하는데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나온 프로버빌리티의 비율을 이제 알세타로 두면은 그 알세타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티드 펑션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먼저 그 알세타를 1-엡실론과 그 1 플러스 엡실론으로 이제 클리핑하는 과정을 또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클리핑하는 또 항과 클리핑하지 않은 항을 가지고 최소값을
가지고 최종적인 오브젝티드 함수 값으로 이제 반환하는 그런 오브젝티드 펑션을 이제 설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정책 확률의 비율이 1-epsilon, 1 플러스 epsilon을 벗어나는 어떤 정책 업데이트의 움직임을 이제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어떤 정책 성능의 하한이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티드 함수의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어드밴테이지 값에 따라서 이 목적 함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대한 그 그래프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어드밴테이지가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1 플러스 엡실론을 경계로 해서 클리핑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수인 경우는 이제 1 마이너스 엡실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클리핑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어드밴테이지가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정책이 이제 좋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이 정책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너무 큰 정책 업데이트 크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핑 함으로써, 이 업데이트 크기를 클리핑 함으로써 더 작은 움직임으로 이제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어드밴티지 값이 음의 방향인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음의 방향으로 더 크게 정책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오브젝티드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 오브젝티드 펑션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래프를 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주황 색깔 선이 이제 클리핑하지 않은 그런 오브젝티드에 대한 그래프고, 초록색이 이제 클리핑이 연산이 들어간 오브젝티드, 빨간색이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오브젝티드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나머지 주황색이나 초록색 그래프에 비해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이제 어떤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전과 후에 이제 그 정책의 차이의 값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래프인데, 빨간색 그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오브젝티드 펑션이 그려내는 그래프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다가 이제 어, 아래로 꺾이는 또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나머지 오브젝티드의 어떤 하한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또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크립트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드가 그렇지 않은 함수의 값의 하한이 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절 가능한 KL 페널티의 개수항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TRPO 알고리즘에서 이 KL 항이 이제 쿨백 라이블러 발산 항이 제약 조건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페널티 항으로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K의 페널티 항에다가 이제 개수 항을 덧붙여서 이제 오브젝티드 함수를 이제 설계한 내용이고요. 이 개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D를 계산하고 나서 이 D가 이 값보다 작으면은 초기에 베타 값보다 이제 2분의 1로 줄인다. 만약에 D가 이 값보다 이제 더 작으면은 또 베타를 곱하기 2 한다라는 또 내용을 가지고 이 개수값이 이렇게 조절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 오브젝티드는 앞서 말한 클립트 서로게트 오브젝티드보다는 성능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중요한 베이스라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논문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5나 2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냥
그냥 휴리스틱하게 설정을 했지만 이 전체 알고리즘 성능에 대해서는 뭐 민감하게 작용을 하지는 않고, 또 초기 설정이 이제 좀 다르더라도 또 뭐 알고리즘이 진행됨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조정이 되는, 또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게 또 작용을 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PPO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액터 크리틱 구조를 사용하고 이제 폴리시 모델과 밸류 펑션의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목적 함수를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C1, C2는 개수항이고, S는 정책이 environment를 탐험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제 탐험할 수 있도록 추가된 항이고, 요거는 이 밸류 펑션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 함수를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어드밴테이지 항은 기본적인 어드밴테이지 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라이즈 어드밴테이지 에스티메이션 항을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더 바이어스를 어, 낮추고 로우한 바이어스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에스티메이션 항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좀 더 나은 또 알고리즘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테이블은 이제 전체적인 PPO 알고리즘의 진행 순서도이고요. 그래서 n개의 액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n개의 액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설계한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PPO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험한 내용인데, 먼저는 오브젝티드 펑션 간에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핑하지 않거나 페널티 항을 사용하지 않은 오브젝티드 펑션과, 그리고 클리핑 연산이 들어간 오브젝티드 펑션, 그리고 K의 페널티 항이 포함된 오브젝티드 펑션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이고요. 해당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고, 테스트한 벤치마킹 태스크는 로보틱스 이제 시뮬레이션 태스크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7개의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태스크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은 이제 마지막 100개 에피소드에서 얻은 평균 보상 점수를, 정규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표가 성능에 대한 테이블 표인데, 클리핑을 적용하고 엡실론을 0.2로 설정한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PPO를 이제 연속 컨트롤 도메인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다른 또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A to C 플러스 트러스트 레지온,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 PPO, 바닐라 폴리시 그라디언트, TRPO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비교한 거고요. 대체로 이제 PPO 알고리즘이 이제 더 높은 리워드를 받도록 학습이 진행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타리 도메인에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한 내용인데요. 49개의 아타리 게임을 이제 3개의 알고리즘으로 테스트한 후 각 알고리즘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게임의 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한 내용입니다. 비교를 할 때 2개의 점수 지표로 나눠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학습 기간 동안 받은 보상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비교한 것과 마지막 100개 에피소드에 대해서 받은 보상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체 학습 기간 동안 받은 보상의 점수의 평균
이제 PPO가 더, 그 첫 번째 점수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PPO가 더 많은 게임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점수 지표는 얼마나 이 알고리즘이 또 빠르게 개선이 돼서 학습을 진행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PPO가 이제 다른 두 알고리즘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제 학습이 진행이 돼서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